정말 좀 혁철중 대표입니다. 시장의 눈을 키워보는 것을 한번 볼게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보는 순서를 한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해외 증시라든지 종합주가지를 업종지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어, 해외 증시. 그러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해외 증시는 어떨까요? 이게 뭐라면 대외 변수라고 하죠. 대외 변수. 그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한반도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상당히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외적인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영향, 쪽발이의 영향, 중국의 영향. 그죠? 그 다음에 기름값의 영향,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대외 변수인 해외 증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적어도 다우존스, 나스닥, S&P, 반도체 지수는 볼 줄 알아야겠죠. 왜냐? 얘네들 흐름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반도체 지수가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 흐름이 우리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지수나 모든 것이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잘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대외 변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꼬부라질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하게 영향을 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글로벌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글로벌이 여기 미국이 있고요. 니케이, 대만,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그 다음에 항생을 보면 이게 뭐예요? 아시아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고, 이 미국이야 뭐 절대적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지구는 둥글잖아요. 우리나라 기점으로,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먼저 장이 시작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쪽발이 새끼들, 그 다음에 이 떼놈 새끼들. 같이 가죠. 흐름이.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로 가요? 중동으로 가고요. 인도 지나서 중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죠. 다시 돌아서 미국으로 오고, 다시 쪽발이 시작, 이 쪽발이 개새끼들. 우리나라, 새끼들 아주 꼴비 쉽게 해서 이 새끼들. 우리나라, 중국, 영향을 또, 이게 돌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화 시장이 되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단지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각 자체를. 그쵸? 시각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도 다시 어떻게 될까요? 종합주가 지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그렇죠? 그럼 이 안에도 종합주가 지수 안에도 뭐가 있어요? 업종 지수가 있겠죠. 업종 지수. 그럼 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업종 지수 하면서 이 업종의 대표 또 종목이 있겠죠. 대표 종목이 또 있겠죠. 뭐 사왔어? 대표 종목이 있겠죠. 그 안에 이제 내가 고르는 종목이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미국도 봐야 되고 해외도 봐야 되고 종합주가지수도 봐야 되고 업종도 봐야 되고 대표 종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으로 이어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우존스, 나스닥, S&P, 반도체, 니케이, 대만, 독일, 상해지수, 그 다음에 항생지수,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지수로 이어지는 종합주가지수를 또 본단 말이죠,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코스피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업종지수 중에서도, 이제 업종지수 중에서도 이제 뭐가 있어요? 아까 쭉 보니까 제가 아침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업종을 보자 하고 있어요. 엑스업종. 왜냐면 이 증권업종이 지금 강력하게 나가는 방향이니까 보자 그랬어요. 왜? 증권업종 오랜만에 이 월봉 추세나 이 추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죠? 이 내용들을 왜 통합적으로 설명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증권업종 중에서도 또 증권업종 중에서도 예, 아까 그 요즘에 굉장히 나던 뭐죠?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세게 나가잖아요. 오늘도 지금 8%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얘만 그러냐? 하나투자증권만 그러냐? 그러면 증권업종에서 보기에는 이완타증권도 얘도 같이 나가요. 그럼 얘만 그러냐? 그럼 봤더니 한양증권도 나가요, 다 같이. 그러면 나는 지금 매매를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양증권을 내가 매매를 하겠다로
어차피 흐름의 반향이 결정해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대추세를 그려볼 필요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보시면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았는데 이 강력한 뚫었던 12,000원대가 보여요. 그러면 기준이 잡혔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 기준 오버슈팅이죠? 그럼 내려와서 지지하는 형태가 난다면 한번 요쯤에서는 도전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 흐름. 어떤 흐름? 전체 흐름과 부분의 흐름과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흐름까지 이어지는.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돈에 대한 흐름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전 보는 거죠.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흐름. 그런데 이제 이 회사, 한양증권이라고 하는 이 종목.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보면 이런 흐름인데, 얘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 그 다음에 수급의 논리, 그 다음에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 왜 방향성이 중요하냐? 주식은 결국은 올라갈 수익이니까요. 올라갈 수익이니까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오를 때 그냥 올리느냐? 무엇인가 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높죠. 가지고 올르걸. 그래서 매집의 흔적 있는 자리들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 대부분이 되게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왜? 거래가 없고 굉장히 조용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떨어질 힘도 없고요. 올릴 힘도 없는 거죠. 떨어질 힘도 없고 올릴 힘도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좀 모멘텀만 있으면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여기서 모멘텀이 뭔가 나쁘면 추락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파동을 치고 놀았을 때 머리를 들 때는 의미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의도해서 누가 틀지 않으면 가기 어렵죠. 갑자기 거래가 터지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횡보하다가 머리를 들면서 거래량 한번 터져주는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선행적으로 이 거래량 터지기 전에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는 준비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미리. 왜? 이게 늦어요. 너무 가격 확 비싸지니까. 그러면 내동에서 쫓아가면 잘못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막 쫓아가는 이런 데도 확 거래가 터지는데 이거 쫓아간다고. 그럼 꼭지에 물려. 그럼 이 물릴 때 이게 되게 힘들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이 포커스 거래가 없이 조용히 움직일 때 여기서 한번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디 꼬가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주식 매매는 결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죠?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 내용을 항상 담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여기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움직이는 시간이 5년 걸렸어요. 그럼 결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수익이 나긴 나는데 이 5년 동안 기회비용. 그래 문제가 있어 돈을 빼면 손실에 대한 어떤 뭐 폭탄을 떠안고 있는 그런 거. 근데 이거 마음고생, 공고생.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들 장가를 보낸다든지 뭔 일이 터져. 돈을 빼야 되는 사실. 또 올라와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 봐야 되는 거고, 특히 타이밍에 대한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흐름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차트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트 공부를 매일매일 많이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 잠깐 보면은 하나 잠깐 보게 되면은 빅히트 이거 한번 볼게요. 빅히트 이거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기사에도 나왔죠. 주식 뭐라 그러죠? 물려주면 안 되냐고, 환불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부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다가 결혼할 자금에서 여기 얼마? 30만 원에 샀는데 그날부터 폭락해서 이게 반토막 났었잖아요. 지금. 그렇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신혼부부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은 지나고 나면 이제 왔잖아요.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공포였고 부담이었고 심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내려오는 구간에선 잠깐 멈추고 올랐다 파동을 칠 때 이 저가 높여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지하장 확인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변곡을 치고 나간 차라리 여기서 잡았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고가가 낮아진 이렇게 치고 차라리 여기서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비난을 받겠지만 저점을 높아지는 이 구간만 봐도 지지 확인을 잡아 여기 잡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나더라도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내가 뭐야? 잡아서, 내가 잡자마자 올라가는 어떻게 타이밍이 정말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마음고생은 별로 하지 않는 거, 불안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일이 있어 돈을 빼야 될 현실이 펼쳐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때요? 내가 잡는 순간 빨개지는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파래져도 덜 파래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간 있죠, 구간? 그래서 파동의 구간을 황대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리해 볼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보는 눈을 좀 키워보자. 대외변수인, 해외장. 여기에는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이 부분. 대변수의 체크 포인트가 나올 거고요. 전체를 보는 눈,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넘어와서 종합주가 지수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업종 지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 업종주의 대표 대장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별주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과연 개별주냐? 여기 어떤 업종의 대표주냐? 아니면 완전히 별개주냐? 아니면 테마를 형성하고 가 있는 주식이냐? 뭐 이런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체킹 포인트가 전체를 보게 되면 차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차트를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차트는 매일매일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이제 형 대표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적어도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종목이 현재 기사거리가 어떤 내용이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변화가 이미 반영돼서 주가 위치 매칭을 시켜보면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반영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건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좋은 사람들 한번 볼게요. 좋은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제임스 딘이었나요, 이게? 옛날에 그 속옷 그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상표액이 좋은 사람들 소액주식 불났다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상장 폐기 위기. 근데 예를 든다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보면 소액주주가 뿔나는 게 아니라 차트의 흐름만 있어도 뿔날 일이 없죠. 예.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시면 어떻게 이제 조금 저랑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눈에 조금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 적어도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예.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샀다 여기를 지지했잖아요. 여기를 저항을 받고 여기 지지를 했었죠. 여기 이탈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이 밑에서는 이거는 정말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흐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흐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역추적 해볼게요. 역추적을 뭘 하냐면 업종에서 얘는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섬유의료에 있죠? 섬유의료. 코스닥에 있고요. 그러면 업종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면 코스닥에 섬유의료 한번 봅시다. 어딨죠? 섬유의료 어딨니? 여기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섬유를 보게 되면 얘 보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 얘만 봐도 한번 볼게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닥을 기잖아요. 월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도 보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고가를 아직 높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정체한 기분이죠. 이렇게 딱 그죠? 그러니까 아직 머리를 강력하게 든 것도 없어요. 아직은. 이리 꺾을지 이리 갈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봉도 보게 되면 뭔가가 적어도 이런 수렴의 구간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업종 지수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봤던 개별적 모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죠. 그럼 체킹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힘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비교해서 본다면 좀 전에 볼게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 벌써 고개를 들은 지가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치고 나간 게 작년 말부터 벌써 머리를 드는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거래 좀 터져주고 슬슬 터져주면서 어떻게 돼?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근데 월봉만 봐도 트는 모습이 벌써 작년 말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봉도 보게 되면 벌써 여기서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벌써 우상향 틀어가는 모습이 강력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습하고 흐름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그 섬유 이력을 가게 되면 얘는 부작에 정체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내가 본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통과하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업종 지수가 있다? 예, 먼저 업종 지수 가고, 그 다음에 이 섬유일복에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 골라서 이런 모습이 틀어가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한다면 투자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상당히. 에... 뭘 하나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 얘기 들려고 했는데 어쨌든 업종 지수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해외 변수 지수도 반드시 체크해 나가고요. 그런 걸 게을르지 말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눈을 키워봅시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기능 부탁드립니다.